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송유경. 부학생회장 오주림입니다. 네, 창의융합대학 신입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따스한 햇살과 꽃내음이 가득 품은 포근한 봄도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느덧 중간고사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중간고사 이후로 학우분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예전보다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기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저도 지금부터의 본격적인 대학 생활이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창의융합대학을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창의융합대학 학장님 그리고 각 학부, 학과장님과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With Yous인데요. 저희와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이 함께 라이브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만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으면 좋을 것 같아 With Yous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창의융합대학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만큼 창의융합 라이브 온이라고 부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목과 부제목에도 오늘 저희가 진행할 방송의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오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방송을 더욱 의미 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학생회장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창의융합대학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창의융합대학이란 올해 신설된 단과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창의융합대학은 자율전공학부인 상상력인재학부와 특성화학과인 문학문화 콘텐츠학과 AI 응용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인 경우 다양한 트랙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찾고 2학년 때는 자신이 선택한 트랙으로 단과대학 소속이 변경됩니다. 문학문화 콘텐츠학과와 AI 응용학과는 학과제로 운영되어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식으로 학장님, 학부 학과장님과 함께 소통하고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주제는 창의융합대학 내 꿈을 펼쳐라인데요. 꿈과 진로 및 학교 생활 경험,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과, 학부의 궁금한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조언까지 들으며 비교과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방송이 끝난 후 2번, 본인의 학부 또는 학과, 학번, 이름을 작성하셔야 참여 확인이 가능하니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번 창의융합 라이브 온 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 드려야겠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 부스에 4명까지 앉을 수 있어 2분씩 모시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고 학부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모아 학부장님과 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이후 저희 회장단과 함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응용학과 학과장님, 문화 콘텐츠학과 학과장님의 만남에서도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창의융합 라이브 온을 진행해 주실 특별 게스트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부학생회장님,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창의융합 라이브온 진행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은 바로 창의융합대학 이관우 학장님, 상상력인재학부 김영아 학부장님, AI 응용학과 김명선 학과장님, 문화 콘텐츠학과 김기용 학과장님입니다. 그럼 먼저 4분 중 창의융합대학 이관우 학장님과 상상력인재학부 김영아 학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학장님, 김영아 학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어스 라이브 방송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학부장님, 현재 이 창의융합 라이브온을 시청하고 계시는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에게 인사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장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의융합대학장 이관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대면하게 돼서 되게 반갑고 오늘 지금 이 행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부장님께서도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인재학부 학부장 김영하 교수입니다. 저는 그 상상력 교양대학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인재학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인재학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재학부 학생들하고는 매주 만나는데 AI 융합학과 그리고 문학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성으로라도 만나가지고 매우 반갑고요. 캠퍼스에서 지나가면 저 알아보시면 꼭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이 대면 수업도 늘어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꿈과 진로에 대해 막막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학생회장님, 첫 번째 질문을 말해주세요. 네, 먼저 학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학장님과도 그리고 학교 생활과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장님께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장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저 대학 생활을 한 지 벌써 졸업한 지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하나가 저한테 굉장한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다였는데 대학 생활에서는 이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런 학생회 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또 시간 관리를 하면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었고 또 과제를 하면서 또 밤을 새면서 과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과제가 잘 안 풀리면 그냥 다 접어놓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러 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자율성도 있지만 책임감도 따른다는 점이 정말 저도 공감하고 또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학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상력 인재학부 학생분들께서 트랙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부장님께서는 트랙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1학년,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 막 들어온 신입생들이잖아요. 신입생들한테 제가 하나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게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살다가 보면 그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학년의 시기, 특히 어떻게 보면 대학생 전체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 나가는 길이 아닐까. 이제 그걸 찾아 나가다가 보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답인가요? 네. 네, 그래도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상상력 인자부 학생분들이 트랙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학장님께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저희 단과대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AI 응용학과와 문학 콘텐츠학과가 공과대학 및 인문대학 소속이 아닌 창의융합대학 소속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의융합대학의 신설에 따라 신입생분들이 소속 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AI 응용학과 또 어떤 학과라고 그랬죠? 문학 콘텐츠학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AI 응용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공과대학의 커리큘럼에 준합니다. 문학 콘텐츠학과는 사실 이전 인문대학 소속의 트랙이 이제 학과로 승격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학과가 공대랑 인문대랑 좀 이질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만 창융합대학에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융합입니다. 융합이라는 키워드. 결국은 문학 콘텐츠학과에서의 커리큘럼도 인문대 교육 커리큘럼만 고집하지 않고 신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던 신기술과 문학 콘텐츠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거고요. AI 응용학과도 기본적으로 공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육 내용을 다른 단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 또 예술대학의 학우들한테도 그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공과대학, 인문사회대학의 어떤 학과보다는 좀 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어떤 트랙이나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의융합대학에 소속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창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금점이 해결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학부장님과 학부장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1학기가 끝나기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창의융합대학 신입생분들이 남은 1학기를 어떻게 보내고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학부장님 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좋으시죠? 제가 대면 수업하고 있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 중간고사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좋은 말로는 굉장히 활기차고 또 나쁜 말로는 좀 해이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시기입니다. 5월, 봄, 그리고 청춘. 충분히 즐겨야 할 시기인데 이게 아까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좋은 점이 자유가 있는 건데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학기 말에 모든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또 그래도 한 학기를 보냈는데 쌍권총 이런 거를 또 차면 안 되니까 관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되게 놀란 게 방학이 엄청 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게 가장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 학원을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이 소중한 방학의 시간, 청춘의 방학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여름방학, 첫 번째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여행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학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1학년 이 시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굉장히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업도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학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진로를 갖다가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뭐 자기 진로를 갖다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 그다음 교수님, 그다음 뭐 다양한 졸업한 선배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든지.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동료 신입생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정보도 나누고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로를 갖다가 설계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생활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받은 질문들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에 실시간 댓글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학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학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의 창의융합대학의 발전 방향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올해 신설된 단과대학인 만큼 저도 앞으로의 창의융합대학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의융합대학에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창의융합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상상력 인재학부랑 그다음 특성학과 2개가 신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성학과로 내년에 한 학과가 더 신설될 계획입니다. 가칭 융합보안학과라는 학과가 신설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한성대학교 내에 있는 다른 트랙들한테 융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내용,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자율 전공으로서 조금 더 자율 전공 학부로서의 어떤 강화된 프로그램을 더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갈 계획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부장님 질문까지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학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상력 인재학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요? 저 같은 학부장을 만난 거? 아까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것이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트랙제인 거 알고 있죠? 네. 이게 특성이 뭐냐면 다른 대학이랑은 다르게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대학에서는 학과 단위로 입학을 하게 되면 정한 상태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는 트랙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1학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1학년 동안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탐색의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상상력 인재학부는 그 탐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성이 된 만들어진 학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상력 인재학부는 한성대학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학생들의 트랙 탐색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렇게 학장님과 학부장님과의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고민거리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장님과 학부장님께서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과 마무리 인사를 함께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까지 해야 되네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남은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갖다 한성대학교에서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즐겁게 학창생활 잘 보내세요. 네, 오늘 흔쾌히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주신 학장님, 학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올해 신설된 학과의 학과장님을 만나뵐 시간입니다. 신설 학과인 만큼 이번 만남이 저희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AI 기술 시스템을 창조하는 AI 응용학과의 김명선 학과장님, K 콘텐츠를 주도하는 문학 콘텐츠학과의 김기용 학과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김명선 학과장님, 김기용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유어스 라이브 방송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창의융합 라이브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창의융합대학 학생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명선 학과장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응용학과 김명선 학과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대학생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신 만큼 활기찬 대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 학과장님도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학년 학생들 모두 다 수업으로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여러 번 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활기차게 더 행복한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의융합대학과 상상력인재학부의 Q&A 시간과 달리 새롭게 신설된 학과인 만큼 꿈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부학생 회장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김기용 학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학의 갈래는 기본적으로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저는 극 갈래인 각본, 즉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는 어느 문학 갈래에 높은 치중을 두고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업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었고 덕분에 교수님들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보통은 딱딱한 일 얘기하고 이제 맞추곤 했는데요. 저 문학 소년 내지 문학 소녀이신 것 같아요. 반갑고요. 근데 그 질문 자체 답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이렇게 그 답변을 좀 이렇게 구속하고 있어서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갈래 장르론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서정서사, 극, 교술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르죠. 그런데 장르라는 것은 이제 분류 체계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주제인데 예를 들어서 구비문학, 기록문학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플라톤의 디에게시스, 무슨 미메시스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비극, 희극, 서사시 유명하죠. 르네상스 이후에 시소설, 드라마 다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후에 시소설 드라마에 교술 하나가 더 붙은 건데요. 시나리오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생각하시는 극과 문학에서 얘기하는 레싱의 드라마투르기 이런 게 있거든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장르에 치중하지 않는 작가들이 요즘 많고요. 가령 장정일 작가 4개 장르에서 멀티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많은 시인들이 시, 소설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갈래 복합적인 성격, 그러니까 장르가 하이브리드된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든 갈래에 대해서 폭넓게 아는 것이 콘텐츠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스토리텔링이 말씀하신 모든 이런 갈래들을 포섭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과가 대표적으로 내밀고 있는 역량, 스토리텔링 역량, 문화 콘텐츠 기획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신기술 구현 역량. 그래서 요는 이거예요. 스토리텔링의 의미에서 갈래를 나눠 보면 내용과 표현, 내용과 형식, 이야기 플롯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야기 구축이 오히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인물 사건 배경, 캐릭터 플롯, 요즘 모티프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배워요. 이것이 선생님도 이제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에요. 시나리오 작법 수업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비근한 사례로 18학번에 정수민 졸업생 여러분 선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최근에 싱어게인 JTBC 싱어게인 스피노프 유명 가수 중 구성 작가로 얼마 전에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게 다 통해 있다.
선생님 믿으시고 그 포괄적으로 이걸 학습을 하시면 뭐 드라마 작가가 되었건 PD가 되었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나 야구에서 멀티플레이어나 5툴 플레이어가 중요한 것처럼 장르들의 구분 없이 두루두루 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전에 질문을 받았을 때 궁금했던 질문 중 하나였는데 정말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수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뉴미디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뉴미디어 콘텐츠와 마케팅이라는 과목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학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학생들 초미의 관심사죠. 그리고 학과 요즘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 문화 콘텐츠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학생들 다 관심이 있어요. 옛날처럼 홍보팀에 입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마케팅 아는 것이 없고요. 미디어 아는 것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답변은 해당 교수님과 또 얘기를 나눴는데 예스입니다. 수업에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등 SNS를 활용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뭐 경영학의 이해, 뭐 마케팅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이런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 집중적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여기 관심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앱 활용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가 무엇인가? 뉴미디어라는 용어 그 자체는 한 50년 넘었거든요. 근데 늘 이제 뉴미디어는 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의 뉴미디어는 무엇인가? 뉴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 핵심 기술이 뭐 초연결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초연결성을 활용한 최신 마케팅 기법으로 뭐 크로스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미디어의 특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마케팅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본다면 당대의 첨단 디지털 자원의 활용에 관한 것이 수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뉴미디어에 따른 적합한 디바이스 선정과 함께 디바이스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는 여러분들 쪽으로 관심 많으시니까 창업도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18학번 중에 지금 졸업을 안 한 학생 중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선배 중에 김하빈 학생이라고 있는데 뭐 네이버 쇼핑에 빈스트리트 이런 것들 창업을 해가지고 하면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창업이 매우 용이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입생분들께서 전공 수업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김명선 학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향후 진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 취업 시장에서 AI 관련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맞나요? 또한 AI와 관련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학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그 AI 응용학과가 그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제가 뭐 자세하게 답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집이 판교인데 판교에서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판교로 유입이 되고 저는 이제 판교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림잡아 보면 그 판교에 돌아다니는 그 엔지니어들,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80-90%는 전부 다 AI 관련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AI 인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 학과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 응용학과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출 분야를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I 소프트웨어 분야, AI 시스템 분야, 그 다음에 이제 AI 솔루션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자본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 그게 이제 AI 그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 있고, AI 시스템은 주로 이제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이라 하면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휴대폰에 인간에게 더 좋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고, 자율주행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율주행 이용하는 그런 AI 기술을 그런 진출 분야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솔루션은 뭐 LG CNS라든지 삼성 SDS,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이런 솔루션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분야가 진출 분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었는데 기존과는 다른 좀 더 AI가 가미된 그런 진출 분야를 계속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AI 응용학과와 컴퓨터공학부의 정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컴퓨터공학부와 다른 AI 응용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부는 뭐고 AI 응용학과는 무엇일까? 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관련된 하드웨어 시스템을 배우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이것에 기반을 두고 더 나아가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중심, 즉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AI 응용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팅 시스템, 컴퓨터공학부하고 동일하게 프로그래밍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상인식, 음성인식 관련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교과목을 더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IoT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관련 지식을 더 깊게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AI 응용학과와 관련해 향후 계획 중이신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커리어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학과장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AI 응용학과에서는 이제 소셜데이라는 걸 일단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미 했고요, 한번. 뭐 목적은 뭐냐면 이제 선후배 유대관계 강화, 그 다음에 교수님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뭐 2-3시간 정도 1학년 수업 시간을 피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진로 탐색 워크숍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후배들을 초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미 뭐 취업을 한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진로로 갈 수 있고 이런 뭐 아주 그 긴밀한 그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단톡방도 만들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코딩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2박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직접 뭐 속된 말로 과외를 받듯이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AI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교수님들하고 가까이서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에 받은 질문들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엔 실시간 댓글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 시간상 한두 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들이 문학문화 콘텐츠학과와 AI 응용학과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두 분 모두에게 질문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4년 동안 학과 교육과정을 겸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전공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공 내용을 잘 배워나가기 위해 1학년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기용 학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네요. 비교과 활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명성 학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의융합대학 만들 때도 그러했고 교과하고 비교과하고 유기적으로 연동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는 첫 기획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또 문화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많은 비교과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내가 가고 그저께도 또 특강을 했고 다음 주도 있고 이러네요. 그 활동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하고 비교과하고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들 모시고 특강도 열고 여러분들 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영상 챌린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과의 뭐 면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참여를 하시면 수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또 많은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라, 표현, 형식에 대한 것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욕망, 표현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수업이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그저께 오셨던 웹툰 분야의 그 사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이사님이 어떤 사람 웹툰 PD로 뽑나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딱 몇 가지 물어보시고 얘기를 하잖아요. 웹툰 많이 본 사람. 그래서 웹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그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PD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미쳐야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학과가 문학문화 콘텐츠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1학년 때 콘텐츠 많이 보시고요. 많이 또 즐기시고요. 반드시 그냥 소구만 하지 마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명선 학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드네요. 근데 저도 이제 직업이 선생님이라 공부는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공부 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2, 3, 4학년 때 배우는 전공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 즉 프로그래밍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스스로의 공부법을 좀 익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문학문화 콘텐츠학과 AI 응용학과를 재학하면서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명선 학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격증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자격증이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표적인 걸 보면 뭐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나 아니면 구글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것을 뭐 획득하게 되면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AI 엑스퍼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격증 따면 분명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자격증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AI에 흥미를 느끼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자기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자격증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용 학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 콘텐츠 업계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증 베이스로 취업을 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겠는데 게임 기획 전문가, 게임 쪽으로 나가시는 분 중에 게임 기획 전문가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자출판 기능사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이걸 따놓으면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 자격증은 사실은 이제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이런 것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 그 학과 교수님 중에 여기 관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따기가 조금 용이할 때 미리 따놓으면 어떠냐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아주 범용합니다. 컴퓨터 뭐 컴활 뭐 GTQ, ITQ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뭐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익혀놓으면 좋겠고요. 그럼 커리에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가령 문화 콘텐츠 학과를 나왔는데 포토샵을 전혀 못 다룬다. 혹은 뭐 프리미어를 전혀 못 다룬다. 영상을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편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자격증보다는 어떤 역량, 능력 여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학과장님들과의 만남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과장님께서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과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학과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명선 학과장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네트워킹을 해라. 많이 친구 사귀고 선후배들 많이 관계를 갖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라.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장님, 학부장님, 학과장님들과 알찬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부학생회장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사실 학장님, 학부장님, 학과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오늘 네 분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여러 유익한 조언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학장님, 학부장님, 학과장님, 그리고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초 건설준비위원회로 활동하며 신입생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창의융합대학 학우분들과 소통한 첫 자리이기에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오늘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셨다면 저희 창의융합대학 학생의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통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유어스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학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 후 10분 이내로 채팅방에 본인 학부 또는 학과, 이름, 학번을 남겨주셔야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